안녕하십니까. 이성수의 증시 토크입니다. 자, 드디어 MSCI 이머징 지수에서 러시아 증시가 퇴출되게 되었습니다. 자, 며칠 전부터 해서요, MSCI에서 러시아 증시를 이머징 지수에서 빼겠다라는 이야기가 돌았었는데 이제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3월 9일 기준으로 해서요. 자, MSCI 이머징 지수 내 러시아 증시가 빠지게 됩니다. 자, 우리나라 증시가 MSCI 이머징 지수에 편입이 되어 있죠. 그러다 보니 한국 증시에 오랜만에 찾아온 단비와 같은 호재성 뉴스입니다. 자, 그런데 단편적인 부분을 여기서 다루고자 하는 건 아니고요. 자, 그 이면에 다른 부분까지도 함께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다음 주 3월 9일 그리고 3월 10일, 3월 10일 다른 이슈까지도 같이 맞물려 있으니까요. 무엇이 지금 우리 시장에 기다리고 있는지 증시 토크 끝까지 보아주시면서 투자 전략 세우시는데 기준을 삼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버튼과 함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후 러시아 증시 폭락하고 그 수준을 넘어서 자, 이 러시아에 대한 경제 제재가 전 세계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 그리고 러시아 증시는 지금 휴장에 들어갔어요. 이거 거의 전쟁 끝날 때까지 아마 휴장이 계속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게 주식 시장입니까? 무슨 개별 잡주도 아니고 난리입니다. 자, 며칠 전에는 러시아 증시가 단 하루 만에 50% 가까이 추락하기도 하였습니다. 그 이후 그냥 반등 한번 났다 그냥 쭉 휴장이죠. 휴장이라고 해야 될까요? 거의 폐장급인데. 자, 이런 상황 속에서 한국 증시의 호재성 재료라고 할 수 있는 MSCI 이머징 지수 내 러시아 증시 비중을 이제 없애겠다라는 그러한 뉴스가 공식적으로 발표가 됐습니다. 자, 최근까지 러시아 증시의 MSCI 이머징 지수 내 비중은 1%대 중반인데요. 이게 지난달 말까지만 하더라도 2%대 중후반에서 3% 정도에 있었던 것을 감안해 본다면 증시 폭락을 해서 비중이 현격하게 줄어들었고요. 그리고 과거 2000년대 중반의 브릭스 열풍, 그때 명성을 생각하면 이거 진짜 창피합니다. 여러분들 브릭스 광풍 기억나십니까? 브라질, 러시아, 인도, 차이나, 요 펀드 가입해야 된다고 2005, 2007년 정말 난리 아니었습니까? 그때 당시 러시아 증시가 정말 화끈했는데, 그때 비하면 달러 기준 러시아 증시는 이게 폭락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 조금 전에 설명드린 바처럼 러시아 증시의 MSCI 내 비중은 2% 중반에서 3%, 지난 2월까지만 해도 그랬습니다만, 지금은 1%대 중반으로 내려오면서 브릭스의 열풍 속 명성은 다 사라지고 없어졌습니다. 자, 일정을 대략적으로 보게 되면요. 3월 9일 장마감 기준으로 해서 MSCI 이머징 지수에서 러시아 증시를 빼서요. 독립시장 지수, 이건 듣보잡, 듣도 보도 못한 그런 국가들만 들어가는 증시로 퇴출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MSCI 내 우리나라의 비중, MSCI 이머징 지수 내 한국 증시의 비중을 보게 되면요. 12% 수준이에요. 조금 전에 이야기 드릴 때 러시아 증시가 지금 현재 한 1%대 중후반 되거든요. 증시 폭락하고 그래가지고. 자, 그렇단 이야기는 MSCI 이머징 지수에서 러시아 증시가 빠지게 되면 한국 증시 입장에서는 대략 0.1에서 0.2%포인트 정도의 비중 확대 효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자, 이것은요, 그 MSCI 이머징 지수를 추종하는 액티브 자금, 패시브 자금 모두 다 합치면 대략 2100조 원에 이른다고 해요. 그런데 이 자금을 감안하게 되면 대략적으로 봐서 얼핏 계산해봐도 2조에서 4조 정도 됩니다. 이 정도의 자금이 유입될 가능성이 높고 시장의 분석가들에 따라 틀리지만 최대 8조. 8조. 야,
그리고 최저 1조 원 조금 안 되는 수준 이 유입이 될 것이다라는 전망도 있습니다. 어쨌거나 확실한 것은 요즘 한국 증시에 호재성 재료가 없었는데 오랜만에 호재성 재료가 등장한 것이죠. 자, 그런데 이게 왜 또 호재성 재료냐? 자, 우리가 2018년부터 해서 매년 MSCI 이머징 지수 관련한 뉴스가 나오게 되면 무슨 얘기만 있었습니까? 중국 비중을 높이기 때문에 한국 비중을 낮추게 되고 그로 인해서 외국인이 매도한다. 여러분들 기억나실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상황이 반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러시아 패대기 치고 팔 수도 없네. 팔 수 없지만 파생 시장을 통해서 아마 매도 비슷하게 그렇게 아마 할 겁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자금을 바탕으로 해서 한국 비중을 조금 높일 수 있는 것이죠. 그 금액은 최소 한 1조 원 수준에서 최대 8조 원, 한 2 내지 4조 정도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 그 자금이 지금 3월 9일 장 마감 이후에 편입이 되기 때문에 3월 10일부터는 지수 비중이 변경이 돼요. 그러면 요 전후로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이제 한국 비중을 좀 맞추기 위해서 주식을 매수하겠죠. 한국에서. 그러다 보니 오늘 어떤 일이 있느냐? 한국 증시에서 대형주들이 제법 크게 상승하는 이러한 효과가 선제적으로 나타납니다. 왜? 지수 관련한 어떤 비중 변경 이러한 이슈가 있을 때는 지수 관련 대형주들의 직접적인 영향이 있기 때문이에요. 저기 밑에 중소형주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시장에서 보면은 지수 관련 이슈에 편입이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시가총액 최상위 종목군들의 중요한 이슈이다 보니 오늘 대형주들 많이 튀었잖아요. 이게 아마 3월 10일 전후까지 계속 영향을 미치게 될 겁니다. 반가운 일이죠.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체크해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뭐냐면요. LG엔솔의 코스피 200 지수 편입, 특례 편입이 확정이 되어 있죠. 지금 3월 10일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 그 장 마감 이후에 3월 11일에 LG엔솔이 코스피 200에 편입이 되게 됩니다. 자, 전에 1월 달에 증시 토크에서 자주 다뤄드렸습니다만 LG엔솔이 편입이 되게 되면요. 코스피 200 지수 내에 대략 한 5 내지 6%를 차지하게 됩니다. 그러면 다른 시가총액 최상위 종목들을 걷어내고 조금씩 툭툭툭툭툭 걷어내고 그 자금으로 LG엔솔을 사야 돼요. 자, 이거는 대형주 입장에서는 좀 반갑지 않은 뉴스죠. 다만, 요게 지난 1월 말에 상장된 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그때 한번, 좀 이제 몸살을 앓았죠. 그때는 이제 코스피 지수 기준으로 했다 보니 중소형주에까지도 영향을 미쳤어요. 그리고 2월을 보내면서 선제적으로 움직일, 미리미리 포트폴리오 개편하고 재정립하고 이러한 자금들 있다 한다면 어느 정도 선 반영되어 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당장 다음 주에 LG엔솔이 코스피 200에 편입이 된다 하더라도 지난 1월 말처럼 그렇게 큰 영향은 없겠습니다만 한편 아쉬운 것은 자, 러시아 증시가 MSCI 이머징 지수에서 빠져나가서 그로 인한 단비와 같은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는 시점에 피면 날짜도 비슷해. 조금 초를 치는 그러한 좀 아쉬움이 좀 남습니다. 자, 그런데요. 그나마 이번에 이슈를 볼 때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번 이슈로 인해서 시장이 이렇게 폭등하거나 그러기는 좀 힘들 거예요. 그리고 단발적인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러시아 비중이 절대적으로 컸던 게 아니기 때문에 5 내지 7% 이랬던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큰 영향력은 없을 듯 합니다. 그냥 잠깐 한 달, 길면 한 달, 그 정도. 자, 그런데요,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봐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이거 뭐 짧은 호재면 별 의미도 없지 않습니까?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우리가, 생각해보면 작년 여름 이후부터 해서 조정장이 있었고, 가을에 한번 훅 주저앉았다가 반등 나온나 했던데, 1월에 주저앉고, 2월에는 좀 불안불안, 이러한 상황이었잖아요. 좋은 소식이 없어. 맨날 나쁜 소식만 있는 거예요. 자, 우리 주말 드라마 같은 거 보면, KBS 주말 드라마 보면, 진짜 어떤 집 보면 계속 나쁜 얘기만, 어떻게 저런 집이 있냐 싶을 정도로 나쁜 일들만 계속 터지다가, 지금 좋은 소식이 다가온 거예요. 그나마 좀 마음에 위안을 삼을 수 있어요. 그럼 이게 마음의 위안으로 그치는 게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거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뭐냐면요, 우리가 여유를 다시 되찾으면서 투자 마인드를 강하게 할 수 있습니다. 자, 일방적으로 계속 밀렸다 그러면은 이거 무너져요. 무너지면 버티는 이제 투자 고수분들은 잘 버텨 주시겠지만, 무너지면 대책 없이 투매가 나오고 많은 투자자분들이 두 손 두 발 들 수가 있습니다만, 한 번 정도 이렇게 숨을 골아주게 되면은 투자 마인드를 다시 강하게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투자 전략, 투자 전략을 다시 재정립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여러 가지 과거 여러 역사 속의 전쟁사들 보게 되면은, 어떤 기습적인 전투로 인해서 뒤로 밀렸다 하더라도 잠깐의 시간 여유를 두고 부대를 재정비하고 나면 다시 앞으로 치고 갈 수가 있어요. 이건 시장이 치고 가는 게 아니고 내 투자 전략이 치고 나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만큼 숨을 고를 수 있는 시간이 만들어졌다라는 것은 투자자 여러분들께 투자 심리 측면에서, 그리고 투자 전략 측면에서, 모든 면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 잠깐일 수도 있지만 이 반등 즐겁게 마음 편하게 맞이하시고요. 이 과정에서 여러분들 투자 전략 지난번에 못했는데 아쉬워 하셨던 분들, 이번에 자산 배분 전략이든 분산 투자든 무엇이든 재정립하시거나 아니면은 다시 체계화하시는 그러한 기회로 삼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가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마음 편하게 웃으면서 증시 토크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